예기 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3쪽이고요. 25번 계속 이제 내용 전개 순서 문제 보고 있죠. 적절하게 나열한 거고요. 선택지 바로 갑니다. 이제 몇 번 해봤으니까 괜찮죠. 나 아니면 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 보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청나라의 중국 지배가 안정을 찾아가고 옛 질서의 회복이 어려워지자 중화의 유교적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는 조선이 중화의 역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중화론, 곧 중화 계승 의식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문화적 화이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성리학적 화이관과는 다른 입장에서 중화의 여부를 종족이나 지리적 조건이 아니라 유교 문화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이를 통해 조선이 중화의 유일한 계승자로서의 위상을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라는 것. 자, 문화적 화이관, 유교 문화가 기준이 돼야 되고, 그래서 조선이 중화의 유일한 계승자로서의 위상을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일단 나하고요 라만 봤을 때는 어때요? 금방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우리 왜 나머지 거 가만히 보면 가에서도 뭐 나와 있어요? 문화적인 화이관. 다에서도 뭐가 나와 있나요? 문화적인 화이관. 그러면 같은 소재를 언급하는 것끼리 뭐 해야 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에서는 문화적 화이관이라는 소재가 직접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나가 혼자 좀 동떨어져야 되죠. 어쨌든 맨 앞이나 맨 뒤에 나와야 되는 건데, 그죠? 3번과 4번은 맨 앞이나 맨 뒤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 맨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연결관계 봐야 되죠. 그죠?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마련된 논리가 유교 문화의 측면만으로 중화 여부를 결정하는 문화적 화이관이었다. 그럼 보세요. 유교 문화의 측면만으로 뭡니까? 중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뭘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연히 중화 계승 의식이 돼야겠죠. 지금 이거 자체가 라에 나와 있는 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문화적 화이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리학적 화이관과는 다른 입장에서 중화의 여부를 종족이나 지리적인 조건이 아니라 유교 문화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고, 이를 통해 조선이 중화의 유일한 계승자로서의 위상을 지닐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 문화적 화이관을 보세요. 라가 먼저 나오면 문화적 화이관, 그리고 문화적 화이관을 뒷받침하기 위한 게 또 문화적 화이관이었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나 다음에 중화 계승 의식 나오고 나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게 뭐가 된다? 문화적 화이관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라에서 문화적 화이관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가에서 얘기한 유교 문화를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교 문화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고, 그래서 조선이 유일한 계승자였는데 전환하면서, 그런데 문화적 화이관은, 그죠? 문화적 화이관의 다른 측면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떨어져야겠죠. 필연적으로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들도 중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어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어쨌든 이 글은 나가 맨 앞이나 뒤로 혼자 떨어지고, 문화적 화이관 중에서도 다가 혼자 다른 측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떨어져야 하는데, 이 위상 어떻게 잡는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왜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 보면 라 다음에 가가 나오면 문화적 화이관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 문화적 화이관을 뒷받침에 마련된 게 문화적 화이관, 그러면 아니 이거 동어 반복이잖아요. 문화적 화이관을 뒷받침하기 위한 게 문화적 화이관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중화 계승 의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게 문화적 화이관이고, 문화적 화이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준 다음에 문화적 화이관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의 얘기를 그런데라고 이어가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요 2번 나, 가, 라, 다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문제 재밌죠, 그죠? 이거 다 예전에 그 제가 만들고 작업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데 저도 매번 또 풀어봐야 돼요. 와, 내가 만든 문제인데, 제가 만든 문제인데 제가 또 풀게 되는 거죠. 자, 26번 가보죠. 얘는 난도가 어떤가? 역시 자연스럽게 배열한 거고요. 자, 얘는 보니까요 가 아니면 다로 시작하고 있네요. 자, 가 한번 보니까 공맹사상은, 그죠? 공맹사상은 공자와 맹자, 자, 한꺼번에 두 개 나와 있고요. 느낌 오죠? 자, 원래 유교는 공작파를 뜻했는데 10세기 송대 맹자를 높여 유교를 공맹사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해가지고요. 하나, 둘 얘기하고 있고요. 다 한번 볼까요? 자, 다 봤더니 공자 사상의 중심은,
그죠? 그래서 공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외형적인 구속에 의한 사회 질서이며 개인 생활에도 강한 구속력이 지닌 삶의 기본 형식이다. 얘의 정신적 기본은 윤리주의인데 이것이 인이다. 이는 인간의 도덕성의 존재를 믿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자에만 초점 맞추고 있고 공자, 맹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글에서는 가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누구 얘기해야 돼요? 공자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상 잡기 편한 게 두 번째로 맹자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나가 맹자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맹자의 견해에 대해서 뒷내용을 덧붙이고 있는 거고 라를 가만히 봤더니 이제 맹자가 나오거든요. 맹자는 공자의 도를 계승해서 이를테면 인이중시, 성선설, 왕도전치를 역설, 힘주어 얘기했다. 자, 공자 얘기 끝난 다음에 맹자 얘기 이어지고 그다음에 나에서 나아가 맹자는 이렇게까지 주장했다라고 덧붙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에서는요. 가, 다, 라, 나 순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그죠? 정답 2번이고요.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익숙해진다고 해주세요. 자, 27번 한번 가보죠. 맥락에 맞추어 적절하게 나열한 거고요. 역시 나와 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 나 보니까 대개 도입부의 핵심이 되는 사건의 과정이나 결과의 일부를 먼저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첫 번째 형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앞에 그죠? 두 개 이상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가야 할 테니까 나가 맨 앞에 나올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내용도 가볍게 봐두시고요. 과정이나 결과가 먼저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마가 먼저일 수밖에 없는데 마 가볼게요. 그죠? 1번, 2번 안 되고. 자, 일반적으로 이야기 텍스트에서 관찰되는 서스펜스의 형태는 먼저 뭐가 있어요? 과거 지향형과 그다음에 뭡니까? 미래 지향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형태가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 맨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뭡니까? 첫 번째 형태가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요게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용상으로 봐도 과거 지향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 현재에서 점점 과거를 향해 가는 거죠. 과거를 향해 가려면 과정이나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 다음에 나가 이어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덧붙인 다음에 미래 지향형으로 가야 될 텐데 아이고 이런 선택지 3번하고 4번이 다 마하고 나예요. 그죠? 예,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훑었더니만 들어가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그 칠판을 놓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좀 편하게 보시려면 제가 애니메이션을 사소하지만 좀 넣기는 넣어야겠더라고요. 그죠? 그 되게 공들이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제가 무료여도 퀄리티 있는 강의 제공하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자, 이제 여기까지는 됐는데 나머지 한번 가보죠. 그리고 이것은 앞에 거 가리키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이야기의 단초가 된 과거의 사건과 행위들에 대한 정보의 공백. 그럼 이런 거죠. 과거에 대한 정보에 뭐 공백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과거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과거를 비워두고 결과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과거를 향해 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형태가 과거 지향형이 뭡니까? 과거에 대한 공백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되는 거죠. 따라서 나에서 첫 번째 형태와 연결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가가 되는 거죠. 그죠? 과거 지향형 결과를 먼저 보여준다라는 것은 일단은 결과만 먼저 보여주는 거니까 과거가 공백 상태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과거를 향해서 가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다 보면 사실은 여기까지만 잡으면 답은 보여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든지 그죠? 여러 개를 지칭하는 거네요.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모두 제시하거나 수용할 수는 없다. 도입부의 사건과 행위들이 다소 밋밋하더라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제시해 나가야 한다. 그다음에 나안에서는 반면에 반대기죠. 이야기의 극적 사건과 행위들의 원인과 과정을 순차적으로 풀어가는 형태.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순차적으로 풀어가는 거니까 점점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미래 지향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용 연결해 보면 마에서 두 가지 형태 얘기하고 첫 번째 과거 지향형, 과거를 지향한다는 것은 일단 과거를 처음부터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과거 정보의 공백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죠. 미래 지향형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든지 그래도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제시할 수는 없다라는 다른 측면의 얘기를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글 안에서는요. 마, 나, 가, 라, 다 순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내용적인 측면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2890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죠. 자, 28번 역시 우리 내용 정의 순서는 항상 긍정형이죠. 바로 선택해 보죠. 가 아니면 납니다. 그러면 가 보니까 자, 소득이 경제적 능력의 가장 확실한 지표. 근데 그러나 어디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왜? 여러 예를 들면서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 한번 나 한번 보시면 정의로운 조세 분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의로운 조세 분담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 분담에 참여해야 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같은 사람은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고 능력이 다른 사람은 다른 액수의 세금을 내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이라. 그러면 일단 보세요. 나 같은 경우는 정의로운 조세 분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기준으로 경제적 능력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가에서는 소득이 바로 경제적 능력의 지표가 된다. 보세요. 우리 왜 이거 잡을 때 나가 먼저 나와야겠어요? 가가 먼저 나와야겠어요? 일단 이 두 개만 놓고 본다면, 만약에 가가 먼저 나온다면 소득 경제적 능력의 지표. 근데 갑자기 정의로운 조세 분담 경제적 능력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적 능력에 대한 얘기가 동떨어지잖아요. 따라서 나가 앞에 나와야만 정의로운 조세 분담 경제적 능력, 그리고 이 경제적 능력을 그죠? 지표가 되는 게 소득이다 해서 이걸 안에서는요, 가가 아니라 나가 먼저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물론 이제 나머지 내용들 위상도 봐야겠죠. 한번 보시면 다 게다가 앞 내용에 추가하는 거예요. 근로자나 공무원의 근로소득은 사용자가 그 세금을 원천 징수를 내서 국세청에 납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드러나는 데 비해서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매출액 수를 누락하거나 비용을 부풀려 단기 순이익을 줄임으로써 소득을 감추는 경우가 흔해서 그죠? 소득 파악이 명확히 되지 않기도 한다. 이게 어떤 내용에 덧붙는 건지 아시겠어요? 그죠? 이를테면 가에 소득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쉽지 않다. 다양하기 때문에. 게다가 근로소득은 정확하지만 자영업자들,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소득 파악이 명확히 되지 않기도 한다라는 거 해가지고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한 추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 다음에 다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여기까지만 잡아도 사실은 답이 보이기는 하죠. 그 다음에 라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핵심 문제는 개별 납세의 경제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어떤 지표를 쓰느냐는 것이다. 현재 널리 채택하고 있는 능력의 지표로 우선 소득이 있다. 그럼 이런 거죠. 보세요. 정의로운 조세 분담 경제적 능력. 근데 그죠? 이것을 뭡니까?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즉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 분담에 참여시키는 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널리 채택하고 있는 지표가 뭐가 있다?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쉽지 않다. 게다가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더 쉽지 않다는 얘기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안에서는요. 나라가다. 우리 왜 적어도 이걸 안에서 첫 번째 나오는 위상을 못 잡아도요. 그죠? 나 다음에 라가 나오는 건 정확하죠. 정의로운 조세 분담,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참여시키는 건데. 근데 이것을 능력에 따라 참여시키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때 경제적 능력의 지표로 뭐가 있다? 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가. 소득이 그 지표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나라 다음에 나하고 나라하고 가 다하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건 괜찮고요. 나라가 앞에 나와야만 여기서 소득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득이 경제적 지표인데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덧붙이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나라 가다의 위상 한번 잡아 보시고요. 자, 조금 더 가보죠. 자, 29번이요. 자연스럽게 비열한 거고요. 자, 얘는 가, 나, 랍니다. 가보죠. 자, 스포츠 얘기하고 있네요. 스포츠는 초기의 계몽주의적 선각자들이 신체 단련을 장려하면서 그죠? 내용 이런 거죠. 자발적으로 수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 일단 자발적 수용. 스포츠를 행하거나 이를 보고 즐기게 하는 식민 지배자의 정체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수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일단 뭐 맨 앞에 나와도 무리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나머지 내용들 봐야겠죠. 나 보면 서구 부르주아의 철학적 바탕을 지니고 있는 스포츠
어쨌든 스포츠 얘기하고 있고요. 남성 중심의 도덕적인 덕목으로 지목되는 힘의 정당한 사용, 목적을 거세한 승리 자체를 즐기는 의지, 군사적인 엄격한 규율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가가 먼저인지 나가 먼저인지 안 보이네요. 자, 포기하지 맙시다. 그죠? 최소한의 순서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땡큐. 또한이라고 첨가하면서 이러한 의도와 맞물려 식민 지배자는 스포츠의 생성과 발전을 장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도 나와 있는 거 어디였어요? 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 다음에 다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가보죠. 나 보니까 자연히 스포츠는 그러니까 앞에 언급한 내용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적인 규율을 익숙하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었으며 원칙과 규율을 통한 지배 방식을 재생산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됐다는 그러면 지금 자 자연히 규율을 익숙하게 하는 교육의 장이 됐다. 규율을 얘기하는 게 뭐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죠? 규율성 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자연히 해서 얘가 하나의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자연히 뭡니까? 규율을 익숙하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됐다. 그러면 이걸 안에서는 적어도 가다, 나라 이렇게 이어져야 되죠. 그러면 가다, 나라 한번 가볼게요. 가다, 그죠? 가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 나라 이어지는 거 얘밖에 없네요. 그죠? 얘는 나라가 아니라 라나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사실 29번은요. 처음에 뭐가 나오는지 그죠? 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죠? 처음에 뭐가 나오는지 위상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들을 위상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특히 이제 그 출제자들이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굳이 2번에서 가다 날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 3번에서 날아가다 이렇게 놓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감안되니까 배려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어쨌든 이 문제는요. 최소한 이어져야 되는 것들의 범주와 관련돼 있다. 이거 보시고요. 자, 30번 문제는요. 25년 예시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시 문제대로만 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정의 순서 문제는요. 기존의 9급, 7급 국어시험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는 형태의 문제도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가보죠. 자, 다음 중 A가 들어갈 위치. 정말 감사한 건 A가 만일 이러한 부담이 없다면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정하면서 가리키는 거죠. 이러한 부담이 없다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A 앞에는 뭡니까? 뭔가 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A에서 이어지면서 만일 이러한 부담이 없다면 이렇게 가겠죠. 그죠? 자연스럽게 그 위상 생각하시고요. 자, 애초부터 행위자의 행동에 대해 신뢰라는 요소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자, 부담과 그 다음에 행동, 신뢰의 기대 이런 것들 되네요. 사실 이 문제 풀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라면 가나 나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세요. 신뢰는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데 절대적인 요소이다. 부담 얘기는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뭡니까? 우선, 둘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우선이라고 나오면 다음과 같은 전제가 필요하다 한 다음에 우선이 나와야 되지 갑자기 이러한 부담이 없다면 나올 수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게다가 여기에 그죠? 여기에 부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하고 나는 잘 되는데 우리가 다 하고요. 라가 헷갈려요. 그죠? 가보죠. 우선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위자의 행동에 그러면 일단 신뢰와 행동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여기 있는 거. 자, 불확실성이나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기대도 나와 있어요. 가진다는 것이다. 근데 선생님, 여기 부담은 없잖아요. 우리 내용적인 거. 불확실성이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게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담이죠. 그렇죠. 그러면 부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자의 행동에 그죠? 뭡니까? 예,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위자의 행동에 기대를 가진다. 만일 A 이러한 부담이 없다면 행동에 대해 신뢰라는 요소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충분히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자, 여러분들 나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또한 위험 부담을 인정한 후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앞에 일단 우선 부담에 대한 얘기를 다 끝내고 위험 부담을 인정한 후에 선생님 여기도 부담이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닌가요? 보세요. 다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의 핵심이 뭔지 주관적 기대를 가지고 상대를 신뢰해야 한다는 뭡니까? 여기서
자발성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는 자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러한 부담이 없다면 이렇게 이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담에 대한 얘기 해주고 이렇게 인정한 다음에 또라고 자발성을 추가하는 거죠. 만약에 자발성을 추가했는데 다시 이러한 부담이 없다면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얘기한 부담에 대한 얘기를 자발성 이후에 또 언급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내용의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A라는 문장은요. 라가 아니고요. 어디에? 다 속에 들어가야 돼요. 다에 들어가야만 부담 다 끝내고 자발성 이렇게 그죠? 다른 얘기로 추가가 되는 거죠. 부담 어떻게 자발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명확히 보이십니까? 한번 보시고요. 와 정말 너무나 명쾌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또 한 주가 넘어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 이런저런 고민들 하고 있는데 우선은요. 우리 얘기 먼저 끝내는 게 우선이에요. 왜냐면 출제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 잘 끝내시고요. 전공 과목들 먼저 신경을 잘 쓰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국어가 가장 낮은 점수가 나온 과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함께하면 국어가 무척 재밌잖아요. 재밌기는 하지만 재밌는 것만 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 하시고 우선 가장 낯선 과목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장 점수가 낮았던 과목들을 7, 8월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합격하죠. 제발 막 아침에 국어 영어 특강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아침에 행정법 행정학 특강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아시겠어요? 자, 2차 시 수업은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3차 시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